검찰, 예,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총장이 직접 법무부에 보고해라, 이런 터무니없는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삼권 분립을 해치는 이러한 일을 법무부가 했지 않습니까? 김호수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집단행동까지 보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전합니다. 예, 예전에 있던 말이 있죠. 검난, 검사들의 반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검찰청은요, 오늘 오전에 그 보도가 나왔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감찰권 강화가 수사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고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검찰 수뇌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이어서 일선 검사들까지도 이에 동조하고 나설 경우에 집단 행동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에는 검난으로 비화한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법무부가요, 13일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41개의 직접 인지 수사 부서,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반부패 수사부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엔 특수부죠. 특수부, 공안부, 강력부, 외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41개나 폐지한다고 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무부가 검찰총장도 직접 통제하지만은 인지수사, 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부정부패 있네 하고선 수사하는 것 아주 그냥 처음부터 거죠.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이 두려워서 지금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자기네들 지금 비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해놨던 검찰보고 사무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선의 검찰청의 장이, 이게 지금 보니까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지금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하는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알려진 걸로는 그게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사전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검찰총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청장을 사실상 없애버리고 법무부가 직접 통제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또 법무부 장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일선 검찰청장을 직접 수사 지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법무부 장관의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은 검찰청법이 있거든요. 거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라고 법이 돼 있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의 밀행성, 결국에는 수사의 보완이 지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비리 수사, 뭐 부패 수사라는 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의 보완이 사실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패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이니까 좀 이제 임기 한 중반 넘어가서 우리 다 헤쳐먹자, 그냥 싹 쓸어서 그냥 대한민국 들어먹자, 이런 건데 이거 말도 안 되고, 또 하나 지금 조국 수사 관련해서 또 문재인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딸 문제, 아들 문제, 이런 것들 다 정보 미리 알아서 수사를 더 진행할 건지 말 건지 다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왜 장기를 둘 때, 자, 이번에 차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왼쪽으로 움직일 거야? 왼쪽으로 움직일게. 알았어, 도.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부글부글 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김호수가요, 사실 지난번에 8일에 문재인 만났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끝까지 검찰청에다가 알려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하는데 검찰청에다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윤석열 패싱이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검찰청은 법무부에다가 제발 무슨 내용인지 우리도 알아야 우리도 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나흘 뒤에야 내용을 전달했고, 검찰이 그 내용을 보고선 충격을 먹었다. 심지어 눈 뜨고 물 먹었다라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요, 대노했다고 합니다. 분노를 감추지를 못하면서요,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급기관인 법무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전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의 고위 간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선 수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군사정부에도 대놓고 시행하지 못했던 일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못했던 거를 지금 좌파 독재 시절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 지금 보면 군사정부 시절이 독재가 아니라요, 좌파 정부가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법무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직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무부의 독단이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의 독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를 넘었다. 그래서 대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예. 결국엔 내용이 뭐냐?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은 검찰의 수사 분야별 전문성도 약화되고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간부들 사이에서 뭐 검사장 얘기겠죠. 검사장들도 다 부글부글 끓었다. 검사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했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이제 돌린 거죠, 메모를. 그렇죠. 그랬더니 거의 모두 반대를 표명했다. 결국엔 검사장, 간부들도 반대, 부장검사들도 반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연판장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판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연판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저기 그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옛날에는 이제 동그랗게 해갖고 예. 예. 누가 우두머리인지 모르게 예. 예, 이거 우리 반대한다. 예, 그런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엔- 즉 집단 반발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또요, 이거 종이로 굳이 쓸 필요 없고요. 그 검찰청에 있는 인트라넷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글 하나 올리고서는 설문 해가지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가지고 실명으로 댓글 달면 그게 연판장이거든요. 예. 아주 신속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장검사 수준에서 연판장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검찰에.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수사할까봐 그냥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바로. 딸 문제, 아들 문제, 가족 문제,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 게다가 김정수까지 요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문제는 왜 이렇게 잠잠하냐? 손혜원의 절칠, 김정수. 예, 아주 요런 것들이 지금 터지게 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정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검찰을 지금 옥죄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요. 생각해보세요. 검사들이 굉장히 권력지향적입니다. 사법고시 봐가지고요. 딴 사람들은 적당히 사법고시 봐서 패스하면 되는 거지만 검사된 사람들은 최고로 공부한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연수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이 검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나도 언젠가는 검찰총장 되고 법무장관 돼야지라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력에 줄대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권력기관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검사가 진급하고 나중에 법무장관 되고 청와대 파견이라도 가려면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이죠.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입을 모아서 문재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집단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뭘 알고 있다는 거.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얘기들이 뭐 맞겠죠. 문다혜건 아니면은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대표님께서 손혜원 말씀하신 건, 것이 그리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무척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몸이 달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는 이 공수처, 이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청와대에는요, 아직도 특별감찰관직이 3년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예. 특별감찰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아니, 공수처를 설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막상 청와대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해야 될 감찰관은 3년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의 말을 설득력 있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 감추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 장악을 기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매우 합리적인 국민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요,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는 한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약간 이런 노조예요. 야, 우리가 저번에 그 윤석열 때, 우리 지금 당했지 않냐? 그런 실수하지 말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말 투명하게 할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죠. 아니, 자신들이 말했던 그 윤석열, 공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날, 뭐 현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인물, 뭐 그리고 뭐 거의 뭐 정의의 사도라고 그렇게 띄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막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완전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빨리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청와대 그 특별감찰관을 뽑는 데 있어서도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다라는 내부의 지금 시각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이 말했던 정의, 그들이 말했던 공정은 자신들을 위한 공정이고 자신들을 위한 정의였다는 게 다시금 드러난 거죠. 예,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 정권이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검찰도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입지가 굉장히 좁아들어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그건 또 법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검찰이 더 열심히 조사해서 청와대까지 가고 국민 여론을 바꿀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